지금부터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경인여대 진우지음의 미디어아트 전시와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체험 전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디지털 아트의 리터러시와 인터랙티비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발표 내용에는 많은 슬라이드의 작품 사진과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활과 학습의 동반자가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디어와 함께 살아온 것처럼 지구가 멸망할 때도 맨 마지막 순간에 미디어가 남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망한다는 소식을 마지막 생존자에게 전달해 줘야 되니까요. 아무튼 그 전까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분석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미디어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디어를 하나의 도구이자 장치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새로운 어린이 세대, 이 새로운 미디어 세대는 미디어 자체가 마치 자신의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60년대 미디어 이론가와 또 선구적인 예술가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1960년대) 예술계에서는 미디어가 회화 또는 조각을 대체하는 새로운 도구이자 장치 그리고 재료로 등장했습니다. 최초의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주는 이 일상의 TV라고 하는 것하고 비디오를 예술적이고 쌍방향적인 미디어로 바꾸고자 평생을 헌신해 왔습니다. 매스미디어를 벗어나서 TV와 영상을 더 예술적이고 개인적인 표현의 도구로 변화시킨 겁니다. 백남준 이후에 많은 전위적인 예술가들이 뉴미디어를 예술의 각 분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예술가들과 일부 그래픽 엔지니어들의 실험 덕분에 디지털 아트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예술가들도 컴퓨터 기술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아트에는 디지털 사진, 디지털 드로잉, 디지털 음악, 디지털 애니메이션, 디지털 영화까지 예술의 거의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됩니다. 이 예술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은 비선형적인 방식하고 디지털화된 처리 과정, 이 두 가지를 주로 뜻하는데요. 1990년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술의 모든 형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랙티브 아트는 작품이 관람객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가만히 서서 벽에 걸린 작품을 감상하던 방식을 넘어서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이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은 관람객이 손으로 만지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춤을 추는 행동까지도 허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 작품인데요. 작년에 미디어 센시빌리아 전시를 위해서 아이들이 자기 존재감을 통찰해 볼 수 있도록 일종의 거울 효과를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 화면의 거울 효과에서 딜레이 현상을 발견을 하고 이렇게 줄을 서서 서로 시간 차이를 가지고 반복적인 동작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작품에 의도하지 않았던 방법인데요.
이 아이들이 순식간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간파해서 스스로 놀이를 창조하고 즐기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어 센시빌리아라고 하는 전시는 경인교대에서 미디어 아트와 상호작용을 주제로 다룬 첫 번째 전시였습니다. 제가 이 전시를 기획했을 때 한국의 가장 유명한 미디어 아트 작가들을 초대하면서 미디어의 소통과 인터랙티비티를 다룬 작품들을 주로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감수성에 관련해서 사진 작품부터 컴퓨터 이미지 생성, 또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작품까지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안에 있는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대학 주변의 주민 커뮤니티와 소통 기회를 늘리고 방문객의 교육에 더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술작품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대상과 그 대상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관람객은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 작품에 감춰진 이면까지도 찾아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은 묵묵히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을 적극적인 참여자, 일종의 행위자로 변모시키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작품은 관람객의 포즈에 따라서 적합한 패턴을 즉시 생성해서 서로 다르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관람객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관람객은 이렇게 작품 앞에 방관자로부터 출발해서 관찰자, 참여자, 그리고 작동시키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행위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역할은 어떤 종류의 인터랙션을 제공하고 어떻게 기회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아까 리사 커빈 교수님도 발표에서 아이들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액티비티를 설명하셨습니다만 제가 본 이 달스가르트와 같은 연구자는 전시회에서 관람객, 즉 사용자가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그라지오 박사님의 발표에서 관계 형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관람객의 서로 관계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앞에 두고 협동, 방해, 관찰, 경쟁 사이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지털 아트하고는 다르게 컴퓨터 게임 종류는 사용자에게 경쟁을 강요하는 룰이 있고요. 그리고 승리하기 위한 기술을 익히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술은 그렇지 않고요. 어린 학생들이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작품이 감지하고 작품 스스로 작동하는지 그것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작품의 기술과 의미를 배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방문객들은 미술관의 엄숙한 전통을 깨고 작품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전시 관람을 마치면 아이들은 작품들을 리뷰하고 체험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지누지움의 전시교육 프로그램은 관람 행위가 단지 작품의 수동적인 감상에 머물지 않고 관람객의 느낌과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발견하고 타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시 방문객들, 학생들은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에 우리는 4명의 작가를 대학으로 초청을 해서 학생들에게 작품을 만들어 보는 워크숍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그 결과물들을 전시장의 바깥에 있는 긴 벽에 전시를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이것은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어 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작가, 교수, 관람객, 학생이 서로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경인교대 인천 캠퍼스의 진우지움에서 3년째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2014년에 인천의 신도시 송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인 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국내에 한국의 8개 지역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예를 들면 콘텐츠 기획부터 디지털 자서전 만들기, 영상 편집, 특수효과, 1인 미디어 창작 기술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인터랙티브 아트 수업을 개설하기로 했는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 때문에 잠시 연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함께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실내 3층에 방문객을 위한 체험 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의 관람객이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담한 크기의 TV 스튜디오가 있고 여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이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는 DJ나 리포터 역할을 체험해 볼 수 있고요. 블루 스크린 앞에서는 TV, 날씨 뉴스처럼 크로마키 합성 기능을 실시간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 전시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센터에서 방문객에게 다양한 각도로 이 스마트 패드를 움직여 보면서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현석 교수님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경인교대 이 진우즈음 전시와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협업 사례로 이 체험존에 설치된 링크 P2P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스크린에서 작은 점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선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경인교대 전시에 먼저 초청을 했는데 이 점으로 연결된 사용자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역할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센터하고 이 학교가 서로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오랜 논의를 거쳐서 지난해 전시를 마치고 나서 올해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로 이 작품의 전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 학교 진우지움에 전시됐던 장면이고요. 이처럼 이 디지털 아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 즉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좀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요. 기존의 미디어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그리고 작품에 참여하는 즐거움, 능동적인 인식의 기회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트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서사 구조를 따르게 하기보다는 직관적인 인식과 참여의 기회를 주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대체로 이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삶에서 비롯된 철학적인 질문을 특별한 방식으로 끄집어내는 하나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아트는 기존의 전통과는 다르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발표에서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서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코딩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 코딩 교육에서 보면은 대체로 학습 과제 목표를 하나의 간단한 게임 만들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학생들에게 게임 말고 디지털 아트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라고 권유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하고 경인교대의 협력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해왔고요. 앞으로 이 양쪽 기관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와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좀 지연이 돼서 발표를 좀 빨리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